들어가는 말에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내용이. 그리고 전설 제비원의 선정 배경 및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전설 제비원의 독서 치유 실행 및 분석 내용, 그리고 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작습니다. 절이. 오래된 절이긴 한데 굉장히 무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마의 열의 입산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은요 보여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은 큰 바위에 머리 하나가 딱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는 곳이 제비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 조그만 사찰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들어가면은 이러한 큰 마을의 입산이 있습니다. 한참 올려다 봐야 돼요. 너무너무 신기한 곳입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제비원이라는 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과정만 보여드리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이 전설에 유래된 어떤 연구의 실행 과정이기 때문에 요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노갈인데요. 나라의 어떤 관리들이 잠시 이 원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또 다른 지방으로 가는 그런 어떤 중간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의 역할을 했었던 곳이 원이거든요. 여기에 주모하고 같이 일을 했었던 연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고아였었는데요. 어떤 주모가 키웠어요. 그래서 연이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길손들을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또 적성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승국간에 그렇게 많은 재물이 쌓이게 된 거죠. 이웃집 김총각의 이웃 동네에 사는 김총각이 있었는데 그 김총각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명 행사를 하죠. 근데 저승에 갔는데 이승으로 다시 가려고 하면은 재물이 필요한데 워낙 이렇게 쌓인 게 없다 보니까 염라대왕이 제안을 하죠. 연희의 저승국간인데 재물이 많으니 일단 얻어서 가고 다시 돌아갔을 때 연희한테 갚아라 라는 조건으로서 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김총각이 살아서 와서 연희에게 이제 갚고 나서 근데 연희가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절을 짓거든요. 그게 제비원이고 제비원을 짓다가 화공이라고 하죠. 지붕 올리는 사람이 마지막 한 장의 어떤 기와를 올리다가 떨어져 죽어요. 근데 시신이 떨어지기도 전에 제비가 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연희처녀가 죽고 그리고 나서 천문치고 하더니 결국은 이제 연희처녀가 마을의 입산이 되는 겁니다. 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전설 제비원을 안동지역민의 삶 이야기와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비슷하거든요. 안동지역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는 곳이고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위아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본인이 표현하지 못하고 굉장히 참아내야 했던 그런 삶의 애환을 어떤 전설 제비원과 연관을 시켜서 치료학적으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도서관에 자존감 향상 마음치유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포커스 그룹인 개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대신에 구술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안동 지역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고학력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구술로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을 하셔서요. 그냥 이렇게 구술로 해서 녹음하는 형식으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고 하인즈와 한지베리의 인식, 고찰, 병치, 자기조균이라는 4단계의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5문항의 설문지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안동도서관 용산공간에서 진행을 했고 총 8명이고요. 22년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리고 총 12회의 소모임을 통해서 3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먼저 1, 2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로를 좀 알아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안동 지역은 좀 약간 고립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소통을 좀 해야지만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 1, 2회 정도 좀 길게 해서 시간을 좀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소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었고 3, 4일 같은 경우에는 왜 제비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5회 같은 경우에는 제비원에 대한 낭독을 하면서 어떤 제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좀 하고 싶어서 반응 보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6회에서부터 10회까지는 5문항에 붙여서 순차적으로 한 문항씩 한 문항씩 이렇게 진행을 시작을 했고 11회, 12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비원은 현재 제비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는 한 20여 편 정도 돼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연희처녀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무리가 조금씩 많이 달라요. 이게 이제 구전으로 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쉽게, 우리들이 쉽게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술해 놓은 그 제비원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영남의 전설이라는 책에 실려져 있는 제비원을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 보기에서는 전설 제비원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물어봤더니 그냥 인기녀인데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인격이 훌륭해진 것 같다. 거기는 수능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내가 죽은 이유를 생각하게 됐다. 활력과 회복의 기쁨을 느꼈다. 고생이 발판이 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학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전설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5문항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문항 첫 번째, 전설 제비원을 듣고 드는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가 해서 평소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등등의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고 문항 2번 같은 경우에는 제비원의 내용 중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을 때 김 총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비명 행사를 했던 거고 거기에서 저승에 갔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성찰을 하고 좀 뉘우쳐서 이승에 와서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등등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상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좀 김총각과 연희처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김총각은 부자기도 하고 서로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 답변. 그리고 그 연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선행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등등의. 근데 이제 잠깐 나오는 와궁이 또 나오거든요. 와궁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문항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설 제비원의 내용 중 좀 뭔가 에너지, 힘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서는 대부분이 저승국간에 있는 연희처녀의 국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 하니까 저승에 국간에 재물이 툭툭 떨어지면 쌓였구나.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가 보상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끝이 났지만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지어볼까요? 라는 어떤 그런 문항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창의적으로 잘 지어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희가 마의 열에 입상이 된 건 좋은데 그래도 살아생전에 착한 일로 쌓인 공덕으로 좋은 참 만나서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혼자서 죽거든요. 연희처녀가 결국은. 그래서 너무 외로웠을 것 같고 좀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었고요. 김총각이 연희와 결혼해서 둘이서 더 많은 선행을 쌓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야기의 끝이 딱 부러지게 마감이 안 된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열려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전설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연희의 말대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잘 사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다. 등등의 다양한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문항 1번 같은 경우에는 인식에 대한 문항인데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응답의 내용들을 이제 통합해 봤을 때는 대가 없는 선행과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연희 처녀의 수고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희생과 수고 역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정체성, 연대성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문학 1번이었는데도 어떤 대화 중에 갑자기 어떤 분이 제비원 얘기를 하니까 맞다 안동 지역 소개할 때마다 제비원 제일 먼저 나오잖아. 전국 어디 가도 제비원 하면은 미륵불 딱 보여주는데 딱 보면은 뭐 서울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제비원 딱 보면은 안동 사람으로서 자부심 느껴진다. 그래서 안동 사람이 제비원 모르마 안동 사람 안 느껴 소리 듣는다. 안동 사람들은 느껴라는 지역어를 쓰거든요. 안동 사람 안 느껴? 이런 소리 듣는다. 이러면서 맞장구 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고립되어 있는 어떤 이제 영남의 지방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끈끈한 뭔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문항, 세 번째 인터뷰 문항은 고찰에 대한 문항인데요. 아무래도 자기 표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 위해서 문항 2번과 3번을 고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와 성찰에 대한 다양한 응답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상처가 있으면 반드시 치유 과정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항 4번 같은 경우는 병치인데요. 뜻하지 않는 다른 어떤 반전의 어떤 생각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 희생과 대가 없는 선행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물복감에 대한 다양한 응답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전설에서는 연희 처녀는 대가 없는 희생과 선행을 베풀었지만 지금 현세에서는 특히나 그 안동 지역 사람들은 물론 대가 없는 선행과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기 속마음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 그래도 여성분들이 8분이다 보니까 더 어떤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마지막 문항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지어보는 건데 그거는 자기의 어떤 삶과 연관시킨 이야기 창작이었기 때문에 자기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설 제비원의 뒷이야기를 창작을 해보니 주인공 연희가 보인 희생과 헌신, 봉사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조금씩 적용시켰고 삶의 의미나 타자에 대한 선행 등을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스스로 마무리하는 이런 창작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독서 치유적 활력을 자발적으로 경험하게 했고 상호 공감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전설 제비원은 치유적 작용뿐만이 아니라 내적 성장에 효과가 있고요. 더 많은 선행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전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동 지역민들의 서사를 풀어낸과 동시에 치유적으로도 작용이 되고 내적인 어떤 성장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설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다면 치유를 받고 삶의 과정에서 빚어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반성과 성찰 그리고 전과 다르게 열심히 착하게 살면은 죽어서라도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응답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재설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설 제비원이 안동 지역민들에게 정서적 공감 및 자기 성장의 차원으로 독서 치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설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